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 문제인데 복수 제품의 비선형 함수와의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 즉 중고종 원가죠. 자, 그리고 영업 레버리지도 개념도 나오고 종합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계사 2018년 문제입니다. 이게 짧은 시간 내에 풀기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죠. 그래서 갈수록 이렇게 요즘에 시험 문제가 1차 시험 문제가 조금씩 더 과거보다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고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적인 안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풀 수 있는 것 같아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 문제는 일단 스킵을 했다가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풀어야 돼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선별해 가지고 일단 적당한 득점은 올린 후에 나머지 이제 문제들을 푸셔야지. 이거 풀 수 있다고 뭐 한 문제를 한 10분 걸려서 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적인 안배 이런 걸 상당히 이제 이렇게 문제가 어려워지면 쓰셔야 되는데, 그런 이제 시간적인 어떤 배분을 하는 능력은 아무래도 여러 번 문제를 풀고 기계적인 풀이 능력, 문제를 뭐 자주 풀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기출문제만큼은 한 두세 번 정도씩은 꼭 해답 보지 마시고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 위주로 해서 먼저 더 기계적인 연습을 많이 한 후에 어려운 문제들은 조금씩 곁들여가는 방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보면 제품 A, B 두 종류만 지금 X1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제품 C까지 추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제품 C를 추가함으로써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법인세율 20%, 세금까지 존재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하나씩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회사 전체의 평균 공원이익률, 복수제품이니까 가중평균 공원이익률이죠. 55%에서 60%로 높아진다고 했는데, 자, 제품 C를 추가하기 전하고 추가한 후하고 다 나눠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복잡해지겠죠. 자, 먼저 그래서 C를 추가하기 전하고 추가한 후하고 나누어서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이 공원이익률, 무슨 율 하면 매출액에 대한 비율이죠. 그래서 매출액 분의 자, 공원이익률이기 때문에 분자는 공원이익이 들어가죠. 자, C를 추가하기 전에는, 즉 A, B만 있을 때는 매출액 분의 공원이익이 얼마입니까? 매출액 50만원 분의 공원이익 27만 5천. 그래서 50만원 분의 27만 5천 계산하면은 55%죠. 자, 그런데 C를 추가하면 A, B 그대로 있고 A, B의 매출액 공원이익 금액은 그대로이고 거기에 C 매출액과 C 공원이익이 추가되는 거죠. C 매출액은 12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12만 5천원 분모에 매출액 추가되고, 자, 분자는 공원이익이죠? 공원이익률이니까. 분자의 공원이익은, 자, 매출액 12만 5천원에 C의 공원이익률, 지금 변동원가율이 30%니까 공원이익률은 70%겠죠? 그래서 70%를 곱하면, 자, 항상 수량 곱하기 단가 또는 매출액 곱하기 비율이죠? 그래서 C의 매출액에 C의 공원이익률 곱하면 이 곱이 C의 공원이익이죠. 그래서 AB 공원이익이 27만 5천원. 자, 거기에 C 공원이익 더하면 총 공원이익이죠. 그래서 총 매출액분의 총 공원이익 하면은 이게 가중평균 공원이익률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면 58%죠. 그래서 가중평균 공원이익률이 55%에서 58%로 높아지죠. 그래서 55%에서 60%가 아니라 58%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죠. 2번 C 매출액이 회사 전체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C 추가 전에는 뭐 C가 없으니까 해당 사항 없고, 자, C를 추가하면 총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총 매출액은 아까 여기서 계산한 이 금액이 총 매출액이죠. 그대로 가져오고, 자, 그 중에서 C 매출액은 12만 5천원입니다. 분자 12만 5천. 그래서 총 매출액에서 C 매출액 비중 차지하는 비율이 20%입니다. 그래서 25%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잘못됐죠. 20%입니다.
자, 3번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한 회사 전체의 매출액 10만원 증가 나와 있는데, 자, 손익분기 매출액이 C 추가 전하고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것도 일일이 다 계산해야 한다는 거죠. 자, 손익분기 매출액 항상 수량이면 단가, 매출액이면 비율이에요. 그래서 매출액이면은 분모에 비율이 들어갑니다. 무슨 비율? 공원이익률. 자, 공원이익률은 아까 가중평균 공원이익률 55% 구했죠. 그래서 55% 0.5를 그대로 쓰고 분자는 고정원가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A, B만 취급할 경우에 고정원가가 22만원이죠. 22만원 기입하면은 C 추가 전에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40만원이죠. 자, 그런데 C를 추가한 경우에는, 자, 분모 매출액이면 비율이라고 했죠. 공원이익률인데 공원이익률 아까 58%였습니다. 그래서 58%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분자는 고정원가인데 지금 고정원가가 C 추가 매출액에 따라서 고정원가가 달라지죠. 매출액에 따라서 고정원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손익분기점 구하는 거니까, 자, 손익분기점이 여기 첫 번째 구간에 있을 경우에, 첫 번째 구간에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고정원가는 22만원이죠. 그래서 22만원을 기입해서 손익분기점을 구해보면 그때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379310인데 요거는 해당 범위 내에 존재하죠. 그래서 적절한 답 맞습니다. 가정에 적합해요. 자,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이 두 번째 구간에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풀면 고정원가가 22만원이 아닌 30만원이죠. 분자에 30만원 대입해서 풀면은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517241인데 요게 두 번째 구간 내에 존재하죠. 요 범위 내에. 그러니까 요것도 손익분기점 맞습니다. 그래서 C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사실상 이거 두 개가 존재하죠. 자, 따라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한 회사 전체 매출액은 10만원 증가가 아니라 40만원에서 약간 감소하거나 요 차액만큼 감소하죠. 또는 요 차액만큼 증가하죠. 11만 7,241원 증가하거나, 아까 여기 차액 약간 감소했죠. 그만큼 감소하거나, 그래서 11만 7,241원입니까? 예, 그만큼 증가하거나 또는 약간 감소하는데 10만원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잘못됐죠. 자, 그 다음에 영업 레버리지도. 영업 레버리지도는 1차든 2차든 매우 출제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영업 레버리지도는 영업이익분의 공원이익 이렇게 구해요. 안전한 계열하고 역수관계입니다. 자, 영업 레버리지도 C 추가 전에는 영업이익이 얼마? 55,000원이죠. 그다음에 분자 공원이익은 27만 5천원. 계산하면은 영업 레버리지도가 5였습니다. 자, 근데 C를 추가하면, 자, 분모 영업이익이라고 했죠. 영업이익. 영업 레버리지도는 분모의 영업이익, 분자는 공원이익. 그래서 영업이익을 구하면 되는데, C 추가 시에 공원이익 먼저 구해볼까요? 공원이익. 자, 공원이익은 분자 공원이익입니다. 이거 수량 곱하기 단가 또는 매출액 곱하기 비율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전부 지금 비율, 매출액 곱하기 비율식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C를 추가하면 매출액이 총 매출액이 지금 12만 5천원 증가해서 62만 5천이 되고, 그 다음에 공원이익률이, 즉 가중평균 공원이익률이 58%가 되니까, 자, 매출액 곱하기 공원이익률 하면은 요게 회사의 공원이익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분자 공원이익이고, 분모 영업이익은 공원이익 아까 이 금액 그대로 쓰고 공원이익에서 고정원가를 빼면 영업이익이죠. 그래서 C를 추가한 경우에는 지금 회사의 매출액이 62만 5천원이 되는데 62만 5천원은 고정원가가 30만원이죠. 고정원가 30만원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5.8이에요.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도가 5에서 5.8로 높아진다.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회사 전체 세후이익. 예전에는 44,000원이었는데 C 추가 전에는, C 추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C 추가하는 경우에 영업이익이 이 금액이었죠. 이 금액 그대로 쓰고 이게 영업이익, 즉 세전이익이죠. 세율이 20%이기 때문에 1- 세율 하면 세후이익이 나오죠. 법인세 납부한 후 금액. 그래서 계산하면 5만원입니다. 그래서 회사 전체의 세후이익이 44,000원에서 5만원으로 6천원 증가하죠. 그래서 8천원 증가가 아니라 6천원 증가입니다. 이게 6천원 증가. 44,000원에서 5만원으로. 5번도 틀렸어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게 풀기는 매우 힘든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 풀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좀 제껴놨다가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풀고,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인 문제 위주로 해서 먼저 득점을 올리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심화 문제인데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